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마당입니다. 요즘 민생회복 지원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는 진짜로 전국민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기만 해서는 도대체 누가 얼마를 받는 건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르고 일부는 추가 지급이 있고 일부는 제외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이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지급은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본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 대상 여부예요. 일반적인 국민은 1차로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은 4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미진 씨는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는 4인 가족이에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 본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두 분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소득은 중간 정도에 해당돼요. 이런 경우는 일반 국민으로 분류돼서 1차로 15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예요. 반면에 부산에 사는 오태환 씨는 혼자서 폐지를 줍거나 간간히 공공일자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도 간혹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분은 이번 민생지원금에서 1차로 40만 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도 검토되고 있으니까 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2차 지급이에요. 이건 1차 지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소득자 제외예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2차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면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총 15만 원, 10만 원, 즉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10만 원에서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지연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세요. 소득은 낮지만 일은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요. 이런 경우는 1차로 30만 원, 2차로 10만 원에서 총 40만 원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이쯤 되면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신청해야 되지?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건가? 이렇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해요.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복지로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처럼 취약계층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급 방식도 궁금하시죠? 이번에도 지난 재난지원금처럼 현금 입금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지역화폐, 카드포인트, 선불카드 같은 비연금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사 포인트로 들어오면 일반 카드 결제처럼 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 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가능성이 커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수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카드 포인트라서 쓰는데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야채 사고 생선 사고 할 때 요긴하게 잘 썼어요. 이번에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신청하고 싶어요. 이번 지원금은 현재로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 8월이나 9월로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 민생지원금 이야기였고요.
이제 최근에 또 하나 화제가 되는 배드뱅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개인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정부와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현재 연체된 채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47조 원 규모의 대출이 만기 연장돼 있었고요.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된 것도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채권을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쁜 채권만 따로 떼서 정리해주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백승철 씨는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된 적자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이자만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드론, 사채, 이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넘어요. 이 경우 승철 씨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만약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가 생기고 이곳이 승철 씨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채무 조정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 일부 탕감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만 이런 부실 채권을 사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비영리 단체들도 이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고요.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에요.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운영 방식, 법안 통과 여부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이에요. 그럼 다시 민생지원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약해드리자면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액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고소득자는 2차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지급은 지역화폐나 포인트, 사용처 제한 가능성 높고요. 지급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9월쯤으로 예상돼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복지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때마다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으로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문자로 가능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하늘의 축복이 임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